네, 반갑습니다.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. 자, 대우건설 제가 지금 우려했던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도 무려 장중에 이 마이너스 5%대까지 하락을 하면서 지금 이제 사거리째 음봉이죠. 그러면서 점점 이 하락폭을 좀 키우고 있는데, 그래서 주주님들 마음고생이 좀 심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이 대우건설은 사실 이 제가 보는 과열 밴드에서 과열이 왔기 때문에 이 조심하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올려드렸던 거예요. 대우건설만 왔으면 제가 말을 안 하는데, 오르비텍도 말씀드렸죠. 과열이 왔었고, 지금 가치 조정을 받고 있고, 우리기술 같은 경우도 과열이 왔고요. 그리고 가치 조정을 받고 있다. 그러니까 원자력 쪽이 전부 다 동시다발적으로 이 과열이 왔던 겁니다. 조정에 대한 걸 계속 말씀드렸지만 잘 대응을 하셨는지 걱정이 많이 되는데, 일단 이 현재 위치에서는 하락이 발생해버렸으니까, 그럼 지금 구간에서는 결국 우리가 어디서 이 반등을 할지 이걸 좀 더 찾아보는 게 더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 되겠죠. 오늘 시간에 이 대우건설 앞으로 어떤 흐름이 나올지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률도 이 아래에 있는 좋아요 하나면 충분합니다. 여러분의 이 1초가 저에게는 이 더 정교한 이 맥점을 찾는 이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다들 이 아래 엄지척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. 오늘 영상 이제 끝까지 다 보시고 제 분석 여러분들 계좌에 좀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시면 그때 이제 이 구독 버튼도 좀 기분 좋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설명 이어가서 이 대우건설은 제가 이 고점이 찍힐 때 과열에 대한 거를 말씀드렸다고 했죠. 그런데 제가 이 조정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한테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. 뭐였죠? 네. 이 아래 11선이 올라오는 그 작업을 할 거다라고 어제도 말씀드렸죠. 봉이 너무 애매하게 마감을 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나올 건데 이제 이 10일 이동 평균선에 터치를 하느냐 그리고 이날의 꼬리에 대한 이탈을 하느냐 요거를 좀 잘 보시라고 했던 거예요. 오늘 딱 그 가격이 온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이 변곡인 라인이긴 하지만 일단 기다렸던 자리가 왔으니까 제가 오늘은 좀 1차를 사보자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어요. 자, 그럼 여기서 이 기준은 명확하죠. 이날에 대한 저가 이탈이 되는지 10일 이동 평균선이 이탈이 되는지 이것만 좀 판단을 하면 되는 거죠. 이게 유지가 되느냐 이게 첫 번째 관문인 건데, 자, 그럼 일단 이 전환에 대한 시나리오 현재 위치에서 이걸로 흘러간다고 봤을 때 내일 어떤 그림이 나와줘야 되냐면, 이건 좀 분봉해서 말씀드릴게요. 당연히 이 저점대에 대한 이탈은 발생하면 안 되겠죠. 왜? 이 저점대가 11선이었기 때문에 이 하단 라인에서 지금 매수를 하자고 했으니까요. 즉 매수가가 바로 손절가가 되는 겁니다. 깨지면 바로 대응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. 자, 분봉으로 보면 좀 더 이 확실한 패턴이 보이는데 여기에 뭐가 보입니까? 하나의 수렴이 보입니다. 그래서 내일 조건이 그러니까 시초가가 떠주면 좋아요. 돌파를 해서 시작을 하면 그럼 수급이 나올 거니까.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대우건설은 보시면 이 전환이 나올 때 있죠. 그러니까 저항을 받던 주가가 돌파를 하고 나서 안착을 하면서 그 뒤로 조정이 나오다 안착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.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도를 말씀드렸던 건 과열 밴드에 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깨지는 것도 충분히 바로 확인을 했죠. 그러니까 지지하던 주가가 지금 저항에 온 거예요. 그래서 시가가 떠지면은 패턴에 대한 돌파도 있지만 이 추세에 대한 회복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럴 경우에는 다시 치고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시초가도 떠주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. 그런데 제가 이 수렴 구간이라고 했죠. 이 수렴이 언제 나옵니까? 네, 완벽한 변곡에서 나옵니다. 변곡. 그래서 제가 말한 그 조건들 뭐뭐 이야기했죠? 시가 돌파, 수렴 돌파 얘기했는데 그 조건이 바로 나와야지만 내일 그래야지만 전환인 거지. 그게 아니고 저점을 깨면 충분히 추가 하락도 가능한 겁니다. 이게 이제 내일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. 자, 이런 건 좋지 않은 거죠. 고점에서 장대 음봉이 떴죠. 또 여기서 장대 음봉이 떴죠. 계속 올라오더라도 음봉이 떠요. 즉 의도적인 매도 압박을 받는 거죠. 세력들이 이 수렴 상단에서 계속 매도를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게 매집성을 위한, 그러니까 돌파를 위한 매집인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누른다라는 게 추가 조정을 만들기 위해서잖아요.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. 조정을 위한 의도적 눌림이라고 하면은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수렴만큼에 대한 음봉이 하나 더 떨어질 수가 있다. 이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어제도 했던 이야기이긴 해요. 즉 어제 이야기했던 그 전략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. 자, 좀 정리를 해보면 세력들이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. 의도적인 주가 털기를 했다라고 하면 그럼 뭐가 나야 됩니까? 빠르게 다시 올려쳐야죠. 추세 회복을 하면서. 그래야지 개미 털기를 하고 가는 거잖아요. 빠르게. 즉 5일선을 타고 오던 주가의 페이크성 음봉이라고 하면 빠르게 다시 회복을 해줘서 가져야 된다. 이게 이제 상승에 대한 시나리오고, 자, 하락을 하게 되면 당연히 말씀드린 대로 깨지죠. 그럼 얼마입니까? 이 가격이 12,000원이라고 표현을 했죠. 자, 보자고요. 12,000원 가격에 선을 하나 긋고
이제 21선과도 맞물리긴 하겠네요. 자, 이 21선은 이 대우건설이 어찌됐든 이 전해파동에서 저점을 만들 때도 이 2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해서 저점을 만들고 올려쳤습니다. 즉 과거의 지지점이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맞물리는 가격들과 이동평균선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가 되면은 깨짐이 나왔을 때 투매가 나왔을 때 상당히 좋다는 거죠. 그러니까 여기에 다음 2차 지지점이 되겠죠. 자, 재밌는 거는 이제 여기에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를 넣어보면, 자, 이제 내일 이 밴드가 올라오고 나면은 말씀드린 대로 이 12,000원 라인대가 맞물리긴 또 하더라고요. 즉 2차 시나리오인 이 투매에 대한 하락이 발생하더라도 여기서 깨지면 빨리 정리를 했다가 이 12,000원 이 2차 지점이 오면 거긴 또 이 덤벼볼 만한 이 매수 곡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. 여기서 반등이냐 아니면 이 한 박스가 더 깨지고 반등이냐 이거를 이제 대우건설은 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내일 또 대응이 상당히 중요할 건데 일단 제 영상을 보거나 제 문자를 받고 매수를 따라오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키면 뭐라고요? 홀딩을 하는 겁니다. 이탈이 되면 뭐다? 일단 단가에서 손절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매도가 떨어지는 걸 확인을 하고 한 박스 아래에서에 대한 매수를 노려라. 자, 이렇게 제가 지금 이 바로 전환하는 상승에 대한 시나리오 그리고 이 대응점까지도 지금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잘 모르겠다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매수를 하는 타점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문자를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 보이시죠? 010-6518-5019 여기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매수를 할 때 그리고 손절을 할 때 아니면 다시 재매수를 할 때 이런 타점들이 나올 때 있잖아요. 그때 이제 여러분들에게 문자가 가게끔 설정을 해 드릴 겁니다. 그래서 제 포지션을 참고만 하셔도 좋고요. 따라 하셔도 되고요. 아시겠죠? 자,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자면은 이제 오늘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. 트럼프 방중 결정이 이제 5월 14일 확정이 된 거예요. 자, 그래서 미중 회담 이전에는 종전을 예고를 했다.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시장 변동성 극심하긴 했지만 5월 14일 시간이 좀 더 길어지긴 했지만 결국 이 종전이라는 시기에 가까워지면서 이 시장도 바닥을 다질 겁니다. 그래서 항상 이 현재 같은 변동성이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투매가 나왔던 지점 그런 데가 다 이 저점이 되기는 할 거예요. 자, 그런데 제가 이 뉴스를 왜 보여드리냐면은 종전에 대한 예고도 있지만 자, 트럼프가 방중 시에 이제 이슈가 되면 뭘까요? 대북주죠, 대북주.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려 볼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에게 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정보를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제가 이 핵심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. 자, 여러분 항상 이 시장에서 이러한 이 위기는 분명 존재했습니다. 하지만 그 위기 뒤에는 항상 기회가 뒤따랐다는 거죠. 자,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이 코스닥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로 이 파란 밴드에 터치를 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 주도 업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렸죠. 그래서 이 처음에 800포인트를 넘어가기 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바이오주들의 상승을 이야기했습니다. 자, 보시면은 4개월 전에 이 ABL 바이오라는 종목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총 10조가 바로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. 자, ABL 바이오 전일 시가총액이 10조네요. 그러면서 이 지수 상승 시기에 맞춰서 이 ABL 바이오가 12만 원인 게 이 25만 원까지 급등을 한 겁니다. 그죠? 이 파란 밴드에 대한 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자, 그리고 코스닥이 이 850포인트 이 두 번째 파란 저점이 찍혔을 때는 그때는 이제 이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. 로봇주. 자, 보시면 이 3개월 전에 여러분들에게 클로봇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죠. 그때도 이 850포인트에 대한 거를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고 그때 이 클로봇이 이 노란 밴드 이 4만 원일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예요. 그러면서 이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클로봇도 이 8만 원대까지 상승을 해줬죠. 딱 요때입니다. 요때. 자, 그 뒤에는 제가 이 1000포인트에 대한 돌파를 말씀드리면서 그때 이제 이 우리 기술과 이 한미 반도체 즉 이 반도체 부품주에 대한 이야기와 이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. 그러면서 이 한미 반도체는 우리 10만 원 라인에서부터 이 33만 원대까지 급등을 보여줬고 우리 기술 역시 이 5천 원 라인대부터 수직 상승하면서 벌써 이 2만 5천 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.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냈다는 거죠. 공통점이 뭡니까? 지수의 하락 그 막바지에서는 다음 이 주도주가 생기거나 이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되었다.
이번에도 마찬가지죠. 이번 조종기가 마무리가 되면 나오는 거는 이 새로운 테마와 주도주의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. 자, 저는 이 다음 테마는 여러 테마들이 물론 발생하긴 할 건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 대북주입니다. 대북주. 이 대북주는 매번 테마가 형성이 될 때마다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. 먼저 이 과거에는 이 금강산 관광이 열리면서 이 관광주들로 해서 수급이 엄청나게 발생했고요. 그 다음에는 이 철도에 대한 유라시아죠. 유라시아 철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철도주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. 그리고 이 개성공단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거기에 상주에 있는 이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아주 난리가 났죠. 매번 발생했던 테마이긴 한데 그때그때마다 성격이 달랐다. 자, 그리고 트럼프와 이 김정은이 18년도에 싱가포르에서 만났죠. 그때는 이 비료주들 그리고 이 모든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. 자,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대북주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거죠. 자, 이미 시작을 한 종목도 있습니다. 최근에 이 트럼프가 김정은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올라왔던 게 이 코데지 컴바인이죠. 이미 시작을 했고 이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이번 투매에서도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대장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. 그런데 제가 이미 올라온 거를 말을 한 사람이 아니죠. 저는 이 이란과에 대한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 트럼프에 대한 다음 행보는 이 로켓맨을 향해 갈 확률이 지금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자,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정치적으로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만한 게 없어요. 여러 가지에 대한 이 시나리오들, 퍼즐들이 맞춰지고 있는데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저는 이 대전환의 서막이 지금 현재 열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최근 흐름을 보자고요.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김정은에 대한 전략적 분리를 볼 수 있습니다. 최근에 이 한국은 적이지만 이 미국은 뭐라고요? 이 대화에 대한 상대라고 표현을 했죠.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을 하면서 긴장을 좀 높이는 듯 보였으나 이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역설적으로 이 미국과에 대한 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이 김정은의 전략이죠, 전략. 즉, 이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판을 짜겠다는 이 통미봉남의 현대적 변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언제든지 이 미국과는 급격한 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이 비즈니스적 밀당이라는 거죠. 자,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트럼프를 보자고요. 트럼프 역시 이 김정은과의 만남을 자기 자신의 이 최대 외교 업적으로 꼽죠. 최근에 이 한국에 방문을 했을 때도 김정은과 재회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상당히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. 트럼프는 원래 이 복잡한 다자 외교보다는 이 탑다운 방식의 좀 파격적인 합의를 선호하는 인물이죠. 그래서 지금 이 한반도만큼 가장 이 역동적인 이 비즈니스가 없다라는 거예요. 트럼프에게는. 그리고 미국의 이 중간 선거가 열리죠. 그런데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. 이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. 이 이미지를 쇄신하려고 하면 이 트럼프의 최대 업적이자 트럼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결국은 실행할 거다라는 거죠. 뭐죠? 이 로켓맨과의 대화. 이것만 한 게 없다는 겁니다. 우리 정부 역시 이 대북 관계의 갈등 해소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야기를 해온 겁니다. 현재 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뭡니까? 이 기업 밸류업이죠. 그리고 이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이라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북과에 대한 이 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. 자, 사실상 이 국내 증시가 이 저평가, 즉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? 바로 이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죠. 이게 해결이 돼야지만 이 증시 전체가 리밸류에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야 막론하고 이 대북과의 관계를 이 해결해야 되는 숙제와 같은 거다라는 거죠. 그리고 과거 이 짐 로저스라는 세계적인 투자 건물이죠.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게 뭡니까? 자기의 이 전 재산을 걸 가치가 있는 이 마지막 기회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. 그때 이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거는 우리나라와의 이 통일론이 아닙니다. 이 개방에 대한 파급력에 집중을 한 거죠. 자, 생각을 해보세요. 가장 이 폐쇄적인 국가가 북한인데 이 북한이 열릴 때 발생하는 이 에너지에 대한 그 총량, 그거를 이 짐 로저스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. 자, 현재 대북주는 이 단순한 이 정치적 테마를 넘어서 지금 이 글로벌 리더들에 대한 이 의지, 그리고 이 물류혁명에 대한 혁명, 특히 이 자본에 대한 논리가 맞물리는 상당히 변곡점에 와 있다. 주식이란 건 그렇습니다. 언제 가장 파급력이 있습니까? 없던 게 발생하면 그 파급력이 상당히 강력하죠. 가장 어두울 때 해 뜨기 직전이라는 말처럼 현재 이 냉기류들 있죠. 이걸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면
이 개방에 대한 그 파도가 밀려오기 전에 이 썰물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이미 제가 보고 있는 종목에서는 이미 현재 상황에 맞게 이 수급들이 붙고 있더라. 그런데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주말에 이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상당히 많이 있죠. 자, 엑시콘 밴드에 왔을 때 말씀드렸던 게 벌써 이 34,000원까지 상승을 해줬고요. 그리고 이 증권주에 대한 상승을 이야기하면서 삼성증권 역시 7만원대에서부터 이 12만원까지 일찍 상승을 해줬죠. 거기에 이 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진전기 역시 최근에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주고 있고,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홍보석유까지도 엄청난 지금 폭등세를 보여줬습니다. 현재 보면 그 모든 그 시나리오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시세를 보여줬다는 거죠. 자,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 페노샹과 이 대한해운, 해운주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드렸어요. 대한해운은 단기간에 이 50%가 상승을 해줬고, 페노션 역시 30%가 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.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 오픈을 해버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와 같이 이렇게 수급이 꼬이더라는 거죠. 아니, 제가 이 좋은 마음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 벌써 이 악성 매물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번 종목은 제가 이 오픈을 하지는 않겠습니다. 이 대북주라는 힌트는 제가 드리겠지만 조용히 먹겠다는 거죠. 자, 단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 부분을 오픈해드리도록 할 겁니다. 저도 이 시나리오를 정말 이 오랜 시간 추적 관찰해온 만큼 정말 이 잘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게 맞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이 준비해놓은 대북주 관련된 이 자료 그리고 시나리오 그리고 이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는 이 핵심 종목,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이 매집을 해가야 되는지, 그리고 어느 구간까지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지 이 시나리오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현재 시장 너무 힘들다고 지쳐 계시 마시고 매번 시장은 이 위기 뒤에 기회를 줬듯이 분명 이번 시장 역시도 이 위기회라는 말을 좀 머릿속에 새기면서 제가 준비한 종목 받아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오늘만큼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더 좋은 정보 들고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